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박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잠정치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반도체주가 날아올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하면서 소부장주에도 뜨거운 온기가 확산됐습니다. 화려한 반도체주의 날개짓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확인해 보시죠. 연속성 있게 시장을 이끌 주도주를 만나보는 시간 투데이 한경 원픽입니다. 반도체주의 화려한 날개짓이 더욱 거세진 하루 투데이 한경 원픽은 삼성전자 실적 D-1 반도체 계절이 온답니다. 내일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잠정치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현재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8배 급증한 5조 원대로 형성돼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견조한 실적 성장세는 반도체 상장사들의 실적에 청신호가 될 것이란 분석인데요.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정경민 IBK투자증권 판교 WM센터 팀장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치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반도체주가 날아올랐습니다. 현재 시장 컨센은 5조 원대 규모인데요.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을 경우, 또 예상치에 부합할 경우, 또 혹시나 예상치를 하회하는 경우 시나리오별로 반도체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먼저 이제 어떠한 경우라도 셀온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저 효과가 워낙 컸기 때문에 비수기인 2분기에는 아무래도 실적 개선의 속도가 조금 좀 느려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간 조정이나마 약간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증시와 연관성으로 봤을 때는 큰 추세를 훼손할 것 같지는 않고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본주 영향보다는 저는 밸류 체인에다가 주는 그런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HBM에 대한 그런 실적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온다면,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잘 나온다면 역시 레거시 반도체 즉 D램과 낸드 쪽에서 이제 좋은 이제 그런 흐름을 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최일선 종목들, 특히 소재 쪽이 굉장히 좀 부응하지 않을까, 주가가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부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빠른 가격 조정으로 추세 하단 정도만 이렇게 지지선을 확인하는 정도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회하는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좀 다급한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게 된다면 HBM에 대한 그런 의존도와 개발 속도를 좀 높이면서 오히려 HBM 밸류 체인의 조정을 받은 후에 훨씬 더 빠른 속도의 반등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저 효과가 워낙 강했던 탓에 삼성전자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셀온의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호실적을 발표할 시에 D램이나 낸드 그리고 소재 쪽의 그 밸류 체인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실적 회복에 있어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확장에 따른 수요 회복은 조금 이르고 재고나 감산에 따른 효과라는 분석이 있는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네, 흡사 이제 주식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좀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한 15년 전쯤에 차화정 랠리 시기랑 저는 비슷한 논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쇼티지와 공급 이슈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는 이제 그런 폭발력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늘 연말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캐펙스 어느 정도의 설비 투자를 할 것인가에 따른 규모, 그다음에 공급에 대한 시기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었는데 작년 말에는 그거에
했던 이유가 워낙 좀 시황이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낸드와 디램의 가격 상승은 과거에 만들어놨던 재고가 청산되면서 굉장히 높은 마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본다면 뭐 낸드의 초고단화도 좀 있고요. 그리고 디램도 DDR5의 어떤 중심으로 과거 수준 90% 이상의 가격이 좀 회복이 됐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만든 가격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결국에는 멀티플이나 밸류는 HBM이 그리고 실질적인 실적은 이런 레거시 반도체가 만들어낸 과정으로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랠리가 생각보다는 좀 길어질 수 있겠다. 더 높은 곳을 바라봐도 좋겠다.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매출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손실이지만 매출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2위에 올라섰다는 분석에 뭐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2등 싸움이 좀 치열해지는 분위기인데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행보에 있어서 주목할 부분이 있을까요? 좀 비유를 하자면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잘 나가는 셰프에다가 최첨단 조리기구 그리고 뭐 신메뉴까지 개발을 해놨는데 정작 손님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뭐 삼성 모바일의 자체적인 파운드리 외에 규모도 있고 인지도가 있는 그런 발주처를 좀 붙여야 뭐 입소문도 나고 또 공정상의 발전도 실전을 치르면서 어느 정도 좀 가져갈 텐데 아직은 발주처가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감가상각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결국 이제 공정상의 특장점이나 기술력보다는 가장 중요한 수주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 TSMC와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점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는 향후에 기업의 어떤 용도의 파운드리를 수주한다는 그런 내용이 언제 나오느냐가 오히려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이 속도와 또 개선점을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론으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수주 상황을 주목해야 된다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모든 게 잘 갖춰져 있지만 수주를 받지 못하는 점이 좀 뒤처지는 이유다. 수주처 확대 여부가 앞으로 좀 더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PSK홀딩스 등 삼성의 밸류체인 종목들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오테크닉스가 뭐 20% 급등하면서 화려하게 존재감을 뽐냈는데요.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세로 추정해 볼 때 이오테크닉스의 외형 성장세 어느 정도로 저희가 기대치를 높여봐도 좋을까요? 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긴 그런 호흡과 같이 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레거시 쪽 캐펙스 투자 규모나 시기가 뭐 아직까지는 가시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확실성이 있는 일선 종목으로만 좀 모여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거의 유일하게 삼성에서 전후 공정 그리고 메모리 비모리에 다 전부 투입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캐펙스 투자가 가시화될 경우에는 가장 민감도 높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속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와 함께 호흡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최일선 종목으로의 어떤 비싸지만 그 비싼 값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오테크닉스와 함께 쌍벽을 이룬 종목이 바로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두 종목이 뭐 고객 사이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두 종목의 강점 그리고 두 종목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을까요? 네, 뭐 저는 뭐 하나는 삼성전자의 밸류 체인이고 하나는 SK하이닉스의 좀 밸류 체인이죠. 하나마이크론은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HBM 특히 후공정 쪽에 뭐 좀 장비 개발에 이미 좀 착수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각에서 이제 제2의 한미 반도체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SK하이닉스가 향후 이제 HBM4를 비롯해서 AI에 필요한 그런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하나마이크론 또 관계사인 하나머티리얼즈가 최일선 장비와 소재 기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라고 생각들고요. 오늘 같이 급등이 나왔었던 SKC나 ISC 같이 뭐 계열사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과 함께 협업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레거시 반도체는 말씀드렸듯이 오랜 협업 관계에 있는 많은 그런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마이크론도 SK하이닉스와 굉장히 오랫동안 협업 관계를 좀 가져왔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같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HBM주 외에도 SSD, 뉴로모피 그리고 유리 기판 특히 잘 올랐죠. 반도체 소부장주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지금이라도 반도체주를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종목을 어떻게 선별하면서 따라가면 좋을지 또 경계해야 할 점 있을까요? 네, 좀 길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소부장의 핵심은 뭐니 해도 메모리고 비메모리고 이 회사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독점성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대비 높은 밸류도 정상화될 수 있겠죠. 현재 개발과 생산, 수율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대체제가 개발되기를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 없다라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진입 장벽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비메모리를 떠나서 한미반도체나 HPSP, 또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파크 시스템즈 이런 기업들은 글로벌로 보더라도 대안이 잘 없는 그런 장비주들로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좀 비유를 하자면 일본의 디스코나 어드반테스트 같은 장비 회사들을 보면 반도체 시황만 꺾이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함께 이 랠리를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독점성 있는 또 긴 그런 좀 수익성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일본이나 미국이 독과점하던 그런 좀 장비나 소재를 우리가 이제 국산화해오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기업들,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테크잉, 넥스틴 이런 것들이 좀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제3선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좀 주의할 점, 그런 경계해야 될 점은 주도주는 역시 가장 먼저 올라서 가장 나중에 꺾이는 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주변에 있는 그런 범용적인 종목보다는 많이 올랐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일선 종목에 주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이런 독점 기업들은 대체제가 생기면 급속도로 꺾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뉴스플로우를 잘 챙겨봐야 된다는 점을 경계하셔야 될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약을 해보자면 소부장의 핵심은 독점성이고 그 독점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주의 다양한 카테고리 속에서 팀장님이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분야 그리고 최선호주 여쭤볼게요. 네, 사실 저는 한미반도체를 아직 최선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한미반도체 13만 원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말씀드리면은 아유 저걸 어떻게 사냐 이렇게 좀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는 리노공업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이제 소켓이나 리노핀 같이 이제 테스트 다품종 소량 생산에 걸맞는 비메모리 쪽에 그런 비중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고요. 또 50% 넘는 마진이 얘기해 주듯이 충분히 독점성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시황에 따라서 저는 5조 이상의 그런 시가총액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매수가 오늘도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부담 없을 것 같고요. 목표는 32만 원, 손절은 23만 원을 종가로 이탈할 경우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 삼성전자 실적 D-1 반도체 계절이 온다를 주제로 정경민 팀장의 원픽 리노공업까지 만나봤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후 소부장 업체로 불어올 새로운 훈풍 그리고 기회를 잘 포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에 참견 시간입니다. 자, 포트에 참견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해 주시면 전문가들이 포트에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폴리오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폴리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과 궁금한 것들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에 참견. 자, 오늘 주인공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0대 남성분이시고요. 김지호 님이십니다. 투자 자산 1억 원으로 주식 비중이 70%입니다.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동아ST, 우리금융지주 이렇게 세 종목에 집중 투자가 돼 있습니다. 김지호님의
포트를 함께 분석하고 정비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김성준 다올투자증권 리테일 PB팀 이사, 한종현 와운의 파트너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김지호님의 포트폴리오 총 3종목인데요. 70% 가까이가 바이오주에 좀 비중이 치우쳐 있습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레고캠 바이오가 30% 수익률을 기록 중으로 평균 수익률이 높은 상황인데요. 김지호님의 포트에 대해서 두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해 주셨을까요? 먼저 두 전문가의 포트에 참견 점수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김성준 이사께서는 50점, 한중현 파트너가 80점을 주셨는데요. 김성준 이사께서는 딱 절반의 점수만 주셨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아쉬우셨을까요? 일단 이분이 사연을 제가 쭉 한번 읽어봤는데요. 뭐 주도 업종에 집중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그 전략과는 조금은 좀 달라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주도 업종이었던 종목을 조금 가지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점수를 그렇게 드렸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종목 선택은 그래도 나름 잘하셨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도 좀 아쉬운 건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가장 높으신데 이것이 이제 수익률이 30% 정도지만 한 절반 정도를 지금 수익률을 토해낸 거거든요. 사실 이게 이번 달 초부터 다소 조금 바이오가 좀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조금 미진하셨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또 이제 동아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레고캠 바이오 수익이 너무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바이오가 대세다라고 하면서 뒤늦게 좀 추격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마치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산 듯한 느낌의 좀 높은 가격에 좀 샀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감점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마지막 이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최근에 이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매수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년이 넘으셨다고 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이 3년 만에 지금 은행 업종이 지금 주도 업종으로 좀 최근에 좀 부각이 됐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일단 3년 전에 잠깐 좋았었지만 그 후에 한 번도 좀 부각되지 못했었던 것을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좀 하셨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것 또한 이제 감점 요인으로 해서 제가 50점의 점수 드리게 됐습니다. 네, 바이오 섹터에 집중된 점이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한중현 파트너는 80점으로 조금 높은 점수를 주셨는데요. 김지호님의 포트에서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지난주랑 너무 온도 차이가 네, 지난주는 지난주에는 사실 너무 0점을 드리고 싶었는데 0점 못 드려서 10점을 드렸다면 오늘은 사실 어떻게 보면 100점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100점을 드렸으면 이제 비고란에다가 레고캠 바이오는 고점에 다 팔았습니다 하면 저는 사실 그냥 100점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점수를 까서 한 80점으로 평가를 했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그 이사님이랑 좀 반대 의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연을 받아보니까 이분이 이제 투자 철학이 좀 명확하시더라고요. 그냥 주도 섹터랑 주도 종목에만 한두 개만 딱 집중을 하시겠다. 그럼 그 본인의 원칙이 이 원칙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 원칙대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성과를 저 정도 내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 우리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아니니까 개인 투자 입장에서 계좌를 가장 빨리 많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소수 종목 집중 투자이거든요. 그게 이제 괜히 분산 투자하지 말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그 김지호님은 되게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점 요인을 드린 부분 딱 두 부분입니다. 동아ST랑 우리금융지주인데 동아ST는 조금 이제 높은 가격에서 진입을 하셨다는 점, 그 부분을 조금 한 10점 정도 감점 드렸고 우리금융지주도 이제 3년 만에 이제 거의 본절까지 오셨는데 한 3년 동안 그러면 그냥 계속 갖고 계셨던 거 그 자체에만 한 마이너스 10점 정도 해서 80점으로 평가를 했고 전체적으로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중현 파트너는 본인의 원칙에 부합한 포트 구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만 동아ST를 고점 매수한 점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는 좀 오래 들고 계신 점 좀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박권 앵커가 김지호님과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눴다고 들었는데요. 김지호님은 어떤 투자 성향을 갖고 계셨나요? 네, 방송 시작 전까지 좀 즐겁게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김지호님은 이제 40대 남성분이시고요. 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십니다만은 분산 투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포트 운영의 기본 원칙도 주도 업종에 집중하자. 그걸 기준으로 삼고 매수 종목은 현재 시장 주도 업종 중에서 대장주로 고른다는 점이고요. 매도는 증권사 리포트 목표가를 참고해서 평균 목표가까지는 홀딩한다고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김지호님의 포트를 보면은 이 포트 운영 원칙처럼
소수의 종목에 집중돼 있었고요. 이런 점을 또 한중현 파트너께서 좋게 보셨고, 자 그렇다면 김성준 이사님, 김지호님의 이 투자자산 대비해서 종목 수가 몇 개 없습니다. 이거 적당하게 좀 보시는지 매수나 매도 기준에서 좀 어떤 점을 좀 고쳐야 될까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김지호님처럼 이런 투자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소수 종목에 좀 집중하자라는 부분들, 선택과 집중 전략을 좀 좋아하고 이왕이면 뭐 주도 업종이었으면 더 좋았죠. 그래서 그런 철학적인 면에서는 절대 좀 흠잡을 데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매수나 매도 기준에서 뭐 딱히 고쳐야 될 점은 없다. 선택과 집중은 잘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지호님께 저희가 포트에 참견해서 풀고 싶은 궁금증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현재 가장 비중이 높은 레고캠 바이오를 9월까지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동아ST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라는 애타는 좀 궁금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융지주 3년간 들고 있었더니 지겨운데 파는 게 더 좋은 전략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뜨거운 반도체주 지금이라도 담아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 궁금증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9월까지 들고 가면 수익이 더 높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9월에는 현금이 필요해서 무조건 빼야 한다고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 금리 인하 시기 불투명으로 바이오주의 변동성이 다소 높아진 상태인데요. 한중현 파트너가 보시기에 9월까지 좀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가 오늘 좀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저녁 방송, 밤 방송도 하는데 그때 이제 3월 중순부터 3월 하순까지 그때 제가 좀 강조를 드렸던 게 이제 제약바이오 3월 말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파시기 바랍니다라고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강도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는 한 10만 원 넘어갈 때부터는 이제 다 거의 좀 매도를 한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이 종목이 언제까지 갖고 가고 이런 걸 떠나서 지금 김지호님은 당장 현금이 필요하신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의 그 기대 수익률이랑 별개로 한번 좀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차익 실현을 지금이라도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당장 다음 주가 이제 AACR 이제 그 학회 일정이 있죠. 근데 레고캠 바이오가 좋은 거는 다 압니다. 작년 12월에 그렇게 강조드렸던 포인트 중 하나가 자, 2023년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강하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터 전체적으로 좀 눈에 띄는 M&A나 눈에 띄는 임상, 뭐 눈에 띄는 이제 뭐 R&D들 이런 것들이 다 합쳐봤을 때 키트루다랑 관련 있는 어떤 것들이었다. 그러면 그 트렌드가 2024년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키트루다 관련된 어떤 것들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게 알테오젠. 얘는 이제 그 제형 변경 아이템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바로 레고캠 바이오, 그 ADC, 안티젠 그 드러그 컨주게이트, 그 재료 갖고 있는 이제 ADC 재료 갖고 있는 우리나라 제일 잘하고 있는 레고캠 바이오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두 종목이 공교롭게도 올 초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레고캠 바이오는 심지어 최근 이제 다음 주에 있을 AACR 재료를 미리 좀 땡겨서 반영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말인즉슨 AACR이 끝나면 레고캠 바이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AACR 기대감을 올랐던 종목들이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미리 한번 차익 실현하는 게 좋은데 마침 김지호님은 9월에 나는 현금이 필요하네? 그러면 이때 어차피 수익률이 30% 나셨으니까 이때 한번 차익 실현하시고 이제 그 4월 AACR 그 재료가 끝난 다음에 한 4월 말부터 5월까지는 좀 제약바이오 쪽이 좀 많이 좀 빠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이제 9월까지 보는 단기적인 플레이를 하시든 말든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시되 지금 당장 저는 좀 레고캠 바이오를 전량 좀 수익 실현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료가 선 반영된 만큼 지금이라도 수익 실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지호님이 동아ST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남겨주셨는데요. 바이오주 가운데서도 대장주이면서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보고 투자를 했는데 고점에 잡은 걸까요? 제가 투자한 이후부터 하향 곡선을 타고 있어서 너무 슬프네요 하셨어요. 동아ST가 보면은 3월 신고가가 88,000원으로 3월 랠리에 좀 따라가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신고가 이후 약세로 전환하면서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사님이 보시기에 지금이라도 손절에 나서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홀딩해도 좋을까요?
일단 뭐 동아 ST는 뭐 안정 성장을 하는 회사인 건 사실이지만 아직 뭐 주도 업종이다, 주도 종목이다라고 표현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아무튼 뭐 바이오가 워낙에 비중이 많으니까 최근에 바이오의 흐름을 좀 보게 된다면은 바이오의 대장주는 알테오젠 그리고 최근에 삼천당제약 이 두 회사가 상당히 좀 이끌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제 바이오가 이제 최근에 공매도가 금지 기간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였었잖아요. 그런데 이 큰 대표적인 두 종목은 주식 선물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공교롭게 그러니까 숏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최근에 특히 뭐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지금 악성 루머가 좀 나오면서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공교롭게도 그날 이 두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오주들도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많았다라는 점들을 본다면은 물론 이 루머의 진위 여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다소 조금 기관들은 일단 하락에 전반적으로 좀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알테오젠과 삼천당제약은 충분히 상승할 만한 이유도 분명히 좀 존재를 했었던 점들을 감안해 본다면은 그리고 최근에 또 기관들이 포지션을 변화를 좀 빠르게 가는 성향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은 그렇게 길게 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분명히 좀 반등 시도는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생각은 하고요. 그렇다면 전 개인적으로 레고캠 바이오는 일단 반등치 좀 그래도 비중을 좀 줄이는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동아 ST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도 업종이라는 관점에서의 선택을 하셨다면은 다소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최근에 물론 변동성은 크고 아직은 기관대 공격이 지속되고 있지만 삼천당제약이나 알테오젠 같은 과거에 주로 좀 변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바이오는 싫다라고 하신다면은 오히려 조금 이제 현대차 같이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다가 조금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것이 좀 어떨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아ST에 관련돼서 답변을 좀 주셨습니다. 교체를 좀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 질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지호 님이 우리 금융지주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아무래도 가장 주목되는 이슈라고 하면 이제 밸류업이거든요. 자, 이 밸류업 때문에 좋아했었는데 다시 제자리로 와서 참 답답하다. 지난 3년간 들고 있어서 지겹기도 하고 희망이 없다면 좀 팔고 싶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시가총액도 요즘 최근에 좀 떨어져서 상승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3년 내 고점이 2022년 4월에 16,350원이더라고요. 자, 한중현 파트너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좀 매도하는 게 낫겠습니까? 저라면 전량 매도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유도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이것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수익이나 손실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계좌의 수익 손실이겠죠. 그게 가장 먼저이겠지만 근데 계좌의 수익 손실만큼 중요한 게 마음의 수익 손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 3년 전에 이제 갖고 있었던 종목을 이제 3년 동안 좀 많은 인고의 시간과 정말 고통 속에서 한 수익을 한 10% 정도 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계좌의 수익 자체는 10%겠지만 그 사이에 마음의 손실은 과연 10%를 하회를 할까 상회를 할까 만약에 그 시간 동안 좀 상패에 대한 걱정도 하면서 어쩌고 했으면 마음이 좀 많이 좀 손실을 봤을 거거든요. 그렇게 치면 두 개를 합쳐보면 결국 이제 손실이지 않을까 좀 그런 관점으로 우리 금융지주도 똑같습니다. 3년 동안 이제 그냥 이제 어쨌든 3년 동안 이제 매수가 그대로 가만히 있었던 건데 이 3년 동안 많은 희노애락을 거치시면서 과연 이제 김지호님이 좀 심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신 게 크실까 아니면 좀 희망을 느끼신 게 크실까 하면 저는 이제 부담을 느끼신 게 아마 더 크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매도를 하셔도 이제 우리 금융지주 매도를 하셔도 이제 심적으로는 좀 얻는 게 더 있으실 테니까 그 관점에서 저는 우리 금융지주 한번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나는 이제 그때 당시 우리 금융지주를 아마 3년 전이시면 이제 합병 이슈 그거 보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제 시기상. 근데 이제 합병 이슈가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좀 저조하다 보니까 다음 합병 이슈가 될 만한 제2의 우리 금융지주를 찾든지 아니면 다른 우리 금융주주보다 더 좋은 본업을 갖고 있는 다른 금융주를 찾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저 PBR 재료 종목들 찾든지 하시는 게 좀 더 맞겠지. 이거를 3년 동안 들고 왔는데 지금 아까우니까 팔지 마세요. 저는 이런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전략 매도하는 게 좀 전량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의 손실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궁금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온통
이 반도체 뉴스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좀 담아야 될까요? 자, 김성준 이사께서 좀 답변해 주시죠. 예, 뭐 기본적으로 투자 원칙이 주도주 집중이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 반도체가 일단 없다는 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물론 사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분명히 뭐 추가 상승 여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이제 내일 이제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계속해서 삼성전자 또 이제 SK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의 매수를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하나의 이벤트가 행여나 또 변곡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분명히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매매 동향에 따라서 일단 충분히 저는 진입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물론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전제하에 그렇다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뭐 높은 목표가 가져가면 일단 안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다만 그래서 목표를 좀 짧게 한 10% 내외의 그런 목표만을 추구하는 전략에서는 충분히 좀 진입이 가능한 그런 업종이 바로 반도체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죠. 그 이후의 시장 분위기를 봐서 진입해보자. 다만 목표는 짧게 10%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하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김지호 님이 직접 의뢰하신 궁금증까지 저희가 다 해소를 해드렸는데요. 이어서 두 분의 적극적인 포트의 참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중현 파트너의 참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레고캠바이오는 수익 실현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동아 ST는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어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사실 동아 ST도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김지호님이라면 일단 제약바이오 자체를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트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레오캠바이오나 동아 ST 두 종목밖에 없었지만 비중의 대부분이 제약바이오에 들어가셨다는 거는 일단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점 자체를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다면 이제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뭔가 좀 대안을 제시를 해드리자면 저라면 4월 한 중하순부터 이제 제약바이오가 한번 전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이제 그 다음에 일정 있는 종목이 사실 딱 하나가 있거든요. 미리 말씀드리면 그 5월에 이제 그 간암 치료제에 대한 그 HLB의 간암 치료제에 대한 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HLB 형제들은 4월엔 다 매도를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일정 한 달 전엔 다 매도 마무리 짓는 게 그게 정석이니까요. 그러면 HLB의 그 간암 치료제를 잇는 그 다음에 있는 그만한 재료를 갖고 있는 그 치료제가 지금 뭐가 있을까 할 때 딱 하나 있거든요. 그 부분 이건 뭐 방송에서는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그걸 한 4월 말쯤에서 5월 초에 그때 좀 많이 눌리면 그때 잡으신 다음에 한 9월 뭐 이제 가능하시다면 한 연말까지 들고 가시는 걸 좀 좋아 보이는데 이제 9월에는 좀 그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그 전까지는 한번 좀 갖고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포트에 편입은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편입을 이따가 그 CG로 지금 편입을 하시면 당장 사실 것 같은데 네. 당장 사지 말라는 의미에서 오히려 4월 말이나 이제 5월 초에 좀 충분히 흔들렸을 때 그때 사시라는 의미에서 저는 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이제 우리 금융지주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전략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대안 종목들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약바이오가 4월 중하순쯤에 변동성을 키운다면 대안 종목으로 그때 다시 진입해보는 시점에서 동아 ST 15%로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성준 이사의 포트의 참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레고캠바이오 20%로 비중 축소 의견 주셨고요. 동아 ST도 교체 의견을 주셨어요. 환승 종목으로 삼천당제약 그리고 알테오젠을 제시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레고캠바이오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앞서서 제가 언급을 드린 바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오주들의 최근의 흐름은 이제 알테오젠, 삼천당제약의 주가 조정, 특히나 기관의 좀 공격적인 매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여전히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들어가는 것은 다소 조금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급이 좀 안정되는 모습을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렇다면 분할 매수의 관점이 필요할 거라고 기본적인 전제는 깔아드리고요.
일단 물론 이게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투에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전고점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잠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들이 분명히 주도 업종이 다시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주도주로 일단 동아이스틴 갈아타자라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된다면은 레고캠 바이오와 같은 이런 또 우량 바이오 회사들도 동반해서 좀 올라올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상승 시, 반등 시 비중을 좀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기본적으로 또 이제 9월까지 한정된 자금 운용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좀 반등 시마다는 비중을 기본적으로 좀 줄여야겠다라는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 뭐 이제 신규 편입 관점에서는 제가 이따가 또 이제 소개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20%로 비중 축소하고 7만 5천 원 기준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일단 이 김지호님은 이제 9월까지는 좀 현금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거기까지의 또 어떤 스케치를 좀 전반적으로 좀 해주셨습니다. 자, 개별 종목에 대한 포트의 참견 들어봤고요. 이제 두 분의 포트에 대한 최종 참견도 보겠습니다. 자, 한중현 파트너 소수 종목 집중 투자 기대 수익률이 제일 높다. 오늘 김지호님을 좀 굉장히 좀 좋게 봐주셨고요. 자, 그리고 김성준 이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이사는 초심을 돌아보자, 이렇게 최종 참견을 해주셨습니다. 네, 한중현 파트너의 소수 종목 집중 투자 기대 수익률이 제일 높다 최종 참견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김지호님께 전략 팁 한마디 남겨주시죠. 만약에 이제 제약 바이오를 하고 좀 더 좀 보시고 싶으시다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한 4월 중하순에서 5월 초까지 제약 바이오가 한 번 좀 크게 흔들리거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방금 말씀드린 HLB 다음 종목 딱 하나 있거든. 딱 그 치료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 그것만 좀 집중해서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제 제약바이오 말고 딴 거 좀 보고 싶으신데 하시다면 이제 이사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IT 종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성준 이사께서는 초심을 돌아보자라고 최종 참견 주셨습니다. 어떤 초심을 회복해야 할지 전략팀 남겨주시죠. 일단 뭐 사실 주도 업종을 항상 추정하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진 않은 건 분명히 사실이고, 저 역시도 그건 뭐 마찬가지 공감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다만 일단 주도 업종이었던 종목들을 주로 가지고 계신다라는 점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고요. 일단 뭐 소수 종목 집중하는 것은 분명히 좀 좋은 그런 전 전략이라고 생각이 좀 되긴 합니다. 그런 점들은 계속해서 좀 저는 오히려 늘리기보다는 유지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9월에 한시적으로 좀 자금을 좀 뭐 전량을 팔아야 될지 아니면 일부만 필요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자금을 운영할 때는 이제 9월에 필요하니까 9월 초에 다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은 상당히 좀 그 조바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번 달 중순 이후부터는 일정 부분씩 계속해서 현금화를 늘려 나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이렇게 좀 현금화를 일단 해놓는다면은 행여나 좀 출렁일 때 또 잠시에 또 기회를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생길 것이고요. 또 조바심도 분명히 좀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봤을 때는 그런 식의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최종 포트의 참견 들어봤습니다. 한중현 파트너의 그 비밀 딱 한 가지를 비밀로 간직한 채 포트의 참견을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지호님처럼 점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메일 주소로 언제든지 본인의 내용들을 보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의 참견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참여해 주십시오.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각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유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가대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주요 종목 등락률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시가대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한진중공스홀딩스가 4%대 강세를 보이면서 가장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대한전선과 삼화전기 모두 시간외에서 강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 최근에 AI 수요 급증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거란 전망에 수혜주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대한전선이 4%대 상승, 삼화전기도 2%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신풍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스타코에서도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대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탑 엔지니어링과 3S가 이 시각 현재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모습입니다. 총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종목들도 그리고 9%대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꽤 많은데 가장 크게 거래량이 실리는 거는 탑 엔지니어링입니다.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각 현재 6만 주 넘게 실리고 있고요. 3S가 가장 많이 실리네요. 3S가 60만 주 가까이 실리면서 이 시각 현재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한국정보공학에서도 8%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네요. 다음으로 이 시각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TA홀딩스입니다. TA홀딩스는 이 시각 현재 3%대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 페이퍼코리아도 3%, 또 덕성우선주가 2%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SK이터닉스가 이 시각 현재 상한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대 내림세를 보이면서 25,95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SKD&D로부터 인적 분할에 상장한 종목인데요. 상장 이후 오늘까지 5거래일째인데 5거래일 동안 1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투자 주의 종목을 지정한다는 공시 소식에 시간에서의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서한이 3%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엠젠솔루션이 보입니다. 엠젠솔루션은 오늘 정규장에서 17%의 강세를 보였는데 시간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DY 역시도 1.9%대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부토건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가운데 DID가 자금을 납입한다는 소식에 시간에서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상승률과 하락률 상위주들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톡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5위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5위는 피록틱스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9% 상승하면서 29,850원으로 마감했죠. 하지만 시간에서는 5만 주 이상의 거래량과 함께 3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4위 확인해보겠습니다. 4위는 LS 머트리얼즈입니다. 주로 울트라 커패시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으로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 분야에 사용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주 사업입니다. 정규장에서 강보합권으로 마감했지만 시간외에서는 3%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3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3위는 모아 데이터입니다. 지난 1일의 급등 후에 주가 흐름이 다시금 정체된 분위기인데요. 오늘 약세 마감 후에는 시간외에서 3%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전략을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원래는 이제 AI 기반의 그런 좀 예측 장비 그런 기업이었는데요. 생체 신호나 신체 데이터 분석 기업을 좀 인수를 하면서 의료 AI 종목으로 좀 분류되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입니다. 뭐 큰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제 AI 관련된 기업으로 좀 분류가 좀 되고 있고 또 편승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이제 의료 AI 그리고 또 의료 분쟁에 관한 그런 수혜주로 약간 테마성을 띤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 의료 대란이 좀 장기화되면은 이제 의료 AI나 이런 또 웨어러블 이런 의존도가 뭐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스토리가 좀 있고요. 말씀 주셨듯이 지난 4월 1일 날 워낙 큰 폭의 좀 상승을 좀 보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매도세가 이렇게 좀 유입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 매매거리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봐지고요. 오늘 이제 지지선이었었던 2,600원 선 뭐 이것만 좀 깨지 않고 또 거래량도 뭐 2-3천만 주가 쏟아져 나오면서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뭐 스토리를 타고 뭐 3,0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멘텀, 주가의 모멘텀 자체는 아직까지 살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테마성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짚어주셨고요. 지난 급등 이후의 흐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2위도 확인하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2위는 대한전선이 자리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와 함께 전력 관련주의 탄력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3월 말부터 다소 정체됐던 주가가 4월 들어서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추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지금 뭐 해외 시장에서도 상품 시장에서도 보시면 구리 가격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실 수 있겠죠. 구리 가격이 강세 수혜고 또 전력 설비 관련돼서 요즘에 또 전력 관련된 그런 종목에 편승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작년 4분기 굉장히 좋은 실적을 좀 냈고요. 올해 가이던스만 보더라도 구리 가격과 전선 가격 인상분을 감안한다면 이런 좀 컨센서스를 좀 넘어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충분히 좀 가능합니다. 원래
올해는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제 그런 종목으로 분류가 됐습니다만 물론 그것과 무관하진 않습니다만 지금은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개선 중이고 실적 개선세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과거에 테마적으로 움직였을 때와의 차이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장 수급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기관과 외인 모두 30억 이상의 순매수를 좀 보여준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오랜 기간 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동시에 받은 후에 실적 개선세를 기반으로 반등을 하기 때문에 좀 뭐 구리 가격이나 또 이런 산업재 사이클이 갑자기 꺾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좀 뭐 추세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중대형 전선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거 테마성을 띠던 것과 다르게 최근에는 실적과 또 확실한 모멘텀으로 움직인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대박의 1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사메스입니다. 사메스는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박스와 환경 시험 장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죠. 삼성전자의 웨이퍼 캐리어를 공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규장에서는 12%대 급등세 연출하더니 시간외에서는 상한가에 진입해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5위부터 1위까지 정경민 IBK 투자증권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양한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내일은 어떤 종목이 주인공이 될까요? 미리 만나보는 주도주 주인공을 만나보는 내일장 원어원입니다. 자, 그 전에 한중현 파트너께서 지난주에 원어원 언급을 해주신 VT가요. 목표가 2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뭐 살짝 약세 전환을 했습니다만은 현 시점에서 어떻게 좀 전략을 다시 짜볼까요? 네, 개편하고 처음 말씀드린 종목이 일주일 만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분은 좋습니다. 기분은 좋고 목표 주가 도달을 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어쨌든 일주일이라는 단기적인 시간 안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으니까 단기 급등분에 대한 차익 실현도 어느 정도 염두에는 두시되 만약에 VT를 좀 투자를 하셨을 때 나는 이거 한번 중장기적으로 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분들께는 저는 목표 주가를 좀 더 상향을 해서 25,000원까지 한번 더 보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VT 말고도 지금 전체적으로 그 미용기기 쪽이 알게 모르게 밑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수출 데이터들이 그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돌아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중국이랑 엮이면서 올라온 종목들이 일단 처음에 비올 올라오고 그다음에 원텍 올라오고 그리고 JCS 메디칼도 요즘 좀 중국이랑 엮이는 그런 분위기예요. 어쨌든 네. 그 국내에만 국한된 그런 미용기기 쪽들뿐만 아니라 사실 미용기기 쪽 그러니까 이런 뷰티 쪽 이쪽은 그 가장 큰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이고 그리고 일본이랑 중국이 거의 좀 호각을 다투고 있는데 이 세 나라 중에 한 개 이상이라도 좀 진출하는 그런 나라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VT는 거의 일본의 거의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VT 말고도 다른 종목 하나 더 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좀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JCS 메디칼도 역시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VT처럼 날아오르길 바라면서 오늘의 원어원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원어원입니다. 자, 김성준 이사 CS 윈드 그리고 한중현 파트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김성준 이사 내일장 원어원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 윈드 가지고 오셨는데 포인트 성장 스토리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수혜가 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작년에 업황이 상당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주 잔고가 2배가 넘는 230%대의 급증을 보였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안 좋았을 때 이렇게 큰 수주를 받았다는 것은 향후 업황 회복 시 상당한 좀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상 풍력 그런 관련된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 금리가 고금리 하에서 프로젝트가 많이 좀 지연이 됐었는데요. 특히나 이 지연됐었던 부분들에서 본다면은 그 과거에 그 메가와트당 83달러의 전기 요금을 받기로 계약을 한 것이 최근에 아직도 금리는 인하는 안 했죠.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150달러로 인상해서 재입찰을 해서
지금 다시 프로젝트 재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가격도 올려줬는데 금리까지 향후에 인하가 된다면 비용은 또 절감된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업황 측면에서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뭐 제가 미국의 예를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미국보다 더 뜨겁습니다. 최근에 특히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미 300억 유로 이상의 입찰을 지금 이미 끝났고 올해도 유럽 각국이 또 재입찰을 많이 좀 하고 있거든요. 국가가 주도하는 이런 사업에서 본다면은 거의 뭐 성장은 확실하다.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작년에 또 이제 블라트 그 하부 구조물 업체 인수를 했고 또 올 상반기에 포르투갈, 베트남 법인의 증설이 완료가 됩니다. 거기다가 2027년 북미 법인도 현재보다 2배가 넘는 대규모 생산 설비 완공까지 앞두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풍력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좀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실적도 상당히 양호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는 제가 일단 7만 원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는 10만 원까지, 손절은 5만 2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CS윈도 살펴봤고요. 자, 한중현 파트너, 인적 분할 이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던데요. 네. 자,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예. 사실 인적 분할 이슈가 없었어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데 마침 그제였죠. 그제 이제 뉴스원에서 단독 기사를 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시를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공시를 냈지만 이거 공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인 공시가 아니에요. 진짜 안 하려고 했으면 부인 공시가 나왔었는데 부인 공시가 아니라 미확정 공시다 보니까 이거 내일 이제 주주총회잖아요. 그럼 내일 주주총회에서 실제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적 분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인적 분할은 기존의 종목 하나가 2개로 쪼개져서 각각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각각 상장을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지주사는 좀 밸류가 지주사는 이제 좀 밸류를 높게 받은 채로 상장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주가가 빠지고 오히려 사업회사는 좀 그 밸류를 낮게 책정이 돼서 주가가 올라서 지주사랑 사업사랑 2개 합산했을 때 거래 정지 전 이전의 시총을 넘어서냐 안 넘어서냐 그걸로 이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재밌는 게 이제 그 지주사가 이제 신설법인으로 지주사가 가져가는데 그걸 삼남이 가져갑니다. 세 번째가. 근데 삼남이 가져가는데 거기서 재밌는 게 하나정밀기계라는 자회사예요. 하나정밀기계가 얘가 이제 SK 하이닉스랑 이번에 새로 HBM으로 뭔가 좀 밸류를 좀 가보려고 한다. 좀 그런 이슈가 있어서 오히려 사업회사는 사업회사대로 아마 그 이제 장남이 가져가는 사업회사는 사업회사대로 되게 잘 될 거지만 그거랑 더불어서 보통 인적 분할 때 빠지는 그 지주 회사조차도 아마 주가 방어가 될 거기 때문에 일단 내일 인적 분할 이슈가 나온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인적 분할이 들어간다. 그럼 인적 분할 전까지 그냥 매수해서 인적 분할 거래 정지 기간 동안 그대로 쭉 들고 가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내일장 101 김성준 이사는 CS윈드 그리고 한중현 파트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